인터넷과 SNS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대면하는 대화보다 전화보다 오히려 톡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 고백이나 이별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니. 이런 때일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말센스를 향상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죠.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곤 합니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일명 통제병.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일명 관심병인 거죠.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세요.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죠.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나요?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되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불태워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 하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놓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실수는 지적해야 합니다. 단, 딱 한 번만.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꾸곤 합니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곤 하죠.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는 이만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죠.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말이죠.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쓰곤 합니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죠.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때로는 친구들과 실수투성이 뒤죽박죽 엉망인 의사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말 재주와 말 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합니다.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죠.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유일한 대화법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거든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설득을 잘 당합니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싸움의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죠.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입니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입니다. 그 두려움을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믿으세요. 말 센스가 뛰어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센스를 배워야 합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말 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죠.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어야 합니다.